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문을 열면서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하고 멈칫하게 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올해 초에 영어 회화 마스터하기라는 목표 세우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마음 단단히 먹고 원어민 회화 학원까지 등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첫 수업을 앞두고 어떤 생각이 스쳤나요? 그래도 원어민이랑 대화하려면 기본 문법은 좀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단어 최소 3,000개는 외워야 덜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학원은 등록해놓고 서점에서 두꺼운 문법책만 넘기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주식 투자도 비슷합니다. 경제기사 꼼꼼히 모으고 유튜브에서 차트 분석 강의 몇십 개를 이어서 보면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준비는 점점 탄탄해지는 느낌인데 희한하게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남들은 이미 시작해서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의 투자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준비는 충분한 것 같은데 시작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장애 그리고 준비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덜 된 상태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불안해서 끝없이 준비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익숙한 습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의 현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준비 강박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조금은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같이 가보시죠.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에 나오는 21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요. 막상 들여다보면 의외로 깊이가 있습니다. 이 아가다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 과연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두고 벌어진 랍비들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부터 켰느냐 아니면 일부터 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설정은 조금 귀엽지만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꽤 묵직합니다. 원문을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랍비 유다는 말합니다. 빛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든다. 어떤 왕이 궁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등불을 먼저 켭니다. 그래야 어디에 기초를 놓을지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빛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랍비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왕의 비유도 다르겠습니다. 일단 궁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등불이나 랜턴으로 장식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조명부터 켰느냐 아니면 건물부터 세우고 나중에 불을 밝혔느냐.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듣다 보면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논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현재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아가다가 던지는 질문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먼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시작부터 해야 할까요? 랍비 유다는 말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최소한 불은 켜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그는 완벽한 조명, 즉 충분한 지식과 계획, 철저한 준비를 강조합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반대로 랍비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만 켜면 뭐하냐 일단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는 투박하더라도 실행, 현실적인 시도, 직접 부딪히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준비를 더 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시작할지. 이게 생각보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회사의 의사결정, 시장에서의 전략, 심지어 사회 전체의 움직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은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런 순간 있으시죠? 지금 시작하면 불안하고 더 준비하자니 끝이 없습니다.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입장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 걸음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가다를 5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하루를 흘려보내는지 그 분석마비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교육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대신 아이에게 직접 부딪히는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입니다.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와 사회의 차원입니다. 책상 위의 완벽한 설계보다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며 길을 찾는 행정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더 큰 시선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방향 없이 달릴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세계와 인류의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렌즈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들으시다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첫 번째는 개인 내면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많은 공감이 나오실 겁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계획도 완벽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운동보다 먼저 옷부터 고민합니다. 식단표도 정교하게 짜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시작은 해야 하는데 준비가 끝나질 않는 순간 바로 그 상태입니다. 랍비 유다가 말한 것처럼 어두우니까 일단 완벽한 등불부터 켜자는 생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들으면 너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여기서 한번 멈추라고 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오히려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것을 극대화자의 함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다 비교해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선택을 못하고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고 일단 실행하는 사람들은 훨씬 덜 괴롭고 더 빨리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잘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멈추게 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찾느라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실행일 수 있습니다. 랍비 느헤미야의 말처럼 일단 조금 부족해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부딪혀보면 알게 됩니다. 벽에 한번 부딪히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는구나 하고 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나아집니다. 결국 성장이라는 건 방 안에서 생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부딪히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볼 문장이 있습니다. 완벽한 빛을 찾느라 서 있는 것보다 조금 어두워도 한 걸음 내딛는 게 더 멀리 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교육의 영역으로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교육의 차원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랍비 유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실패해서 속상해할까봐 미리 길을 다 정리해주고 싶어집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완벽하게요.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타게 할 때도 설명부터 길어집니다. 핸들은 일정 각도로 잡아야 하고 페달은 일정한 리듬으로 밟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결국 넘어져 봐야 배웁니다. 실제로 교육학에서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먼저 몸으로 겪어보는 경험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이해가 쌓입니다. 머리로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이에게 이론만 주입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힘이 잘 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런 장면 떠오르시죠? 부모는 계속 설명하고 아이는 머리는 끄덕이는데 막상 해보면 그대로 넘어지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랍비 느헤미야처럼 아이에게 먼저 작은 세상을 열어주는 겁니다. 조금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직접 해보게 하고 넘어지게 두고 그 다음에 왜 넘어졌을까를 같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말이 들립니다. 경험 위에 얹힌 설명은 훨씬 오래 갑니다. 결국 교육의 핵심은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게 겪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이의 내면을 바꿉니다. 이제 이 먼저 해보는 힘을 기업의 이야기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기업의 영역입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더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도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까지 갑니다. 시장 분석, 경쟁 분석, 재무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채워 넣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내놓으면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실패한 스타트업의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준비는 완벽했는데
정작 고객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느낌 오시죠? 혼자 머릿속에서 완성도를 계속 높이다가 실제 현실과는 어긋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린 스타트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만들고 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태로 먼저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반응을 빠르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맞춰 계속 고쳐나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답을 찾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야 답이 나오는 실험실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머릿속에서는 완벽했는데 막상 해보면 예상이 다 틀어지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점점 먼저 해보고 빨리 고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속도와 유연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 흐름이 조직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와 사회의 차원입니다. 여기 오면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집니다. 우리는 종종 한 명의 뛰어난 리더나 정책가가 나타나서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줄 완벽한 설계도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갈등도 정리하고 비효율도 없애고 모든 걸 한 번에 맞춰주는 그림 말이죠. 랍비 유자가 말한 완벽한 빛의 논리를 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듣기에는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한 계획이라도 현장에서는 자꾸 어긋납니다. 다들 이런 느낌 아시죠? 책상 위에서는 딱 맞던 계획이 막상 실행하면 계속 수정되는 상황. 행정학자 찰스 린드블럼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국가정책이란 완벽한 설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정되며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조금씩 헤쳐나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을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에 맞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캠퍼스 잔디밭 한가운데 길을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갑니다. 자기 편한 대로 가다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다들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결국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처음 만든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닌 흔적 위에 다시 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사회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실제 삶이 먼저 움직이고 정책은 그 위를 따라가며 다듬어질 때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서도 때로는 완벽한 설계보다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현실을 따라가는 유연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서 인류 전체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와 인류의 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긴장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단 움직여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그게 맞을까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기술처럼 영향이 아주 큰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이 통할까요? 여기서 다시 랍비 유다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고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이런 사례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편리해서 도입했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요.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콜링리지 딜레마입니다. 처음에는 통제는 쉬운데 영향이 잘 안 보이고 나중에는 영향은 명확한데 통제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근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조건 빠르게 만드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과 방향은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브레이크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되시죠? 아무리 급해도 브레이크 없는 차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실행과 동시에, 아니 그보다 앞서서 최소한의 윤리와 기준이라는 빛을 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두 입장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디서는 과감한 시작이 필요하고 또 어디서는 신중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힘입니다. 바로 그 균형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찾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해석을 잇는 다리를 하나 건너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인류 사상의 거대한 산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논쟁을 아주 절묘하게 정리해줍니다. 당시 주류였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의 스승 플라톤을 포함한 많은 지식인들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진리, 즉 에피스테메를 먼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벽한 빛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알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랍비 유다의 관점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듣기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완벽한 지식, 실제 삶에서 얼마나 쓸 수 있나? 특히 시장이나 일상처럼 계속 변하는 현실에서는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지식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많이 공부했는데 막상 상황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바로 그 간극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개념을 꺼냅니다.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건 책으로 외운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경험 속에서 몸으로 익혀야 생깁니다. 한번 해보고, 틀리고, 고치고, 또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완벽한 빛을 다 갖춘 뒤에 나가겠다는 생각, 그건 조금 내려놔도 된다고요. 오히려 손에 흙을 묻히고 직접 벽돌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오래가는 지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면 단순한데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을 문학 속 한 인물의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실행이라는 주제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평생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철학, 법학, 의학, 신학까지. 그 당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쌓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빛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조금은 공감되시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그 허탈함. 파우스트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 구절을 번역하다가 멈춥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문장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말씀, 즉 이론과 지식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태초에 행함이 있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단순히 번역을 바꾼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준비에서 실행으로요. 물론 이후의 선택은 극단적입니다. 악마와 계약까지 맺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책상 앞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부딪히는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혹시 안전한 지식의 조명 뒤에 숨어서 계속 준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속 시작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볼 질문입니다. 결국 파우스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뒤가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뀐다는 것.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식 브릿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랍비 유다의 빛과 랍비 느헤미야의 궁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논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는 시작을 미루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분석을 너무 많이 하다가 오히려 멈춰버리는 그 상태,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이어서 교육의 이야기로 넘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세계로 가서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이 아니라 시장과 부딪히는 실행이 왜 필요한지도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다 같은 얘기네 라는 생각 한 번쯤 드셨죠? 그 흐름은 고대 철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한 지식보다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실천적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는 준비에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정리가 됩니다. 완벽한 빛을 다 갖추고 나서 시작하는 방식보다 일단 움직이면서 빛을 찾아가는 방식이 더 현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완벽한 조명만 찾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게 길어질수록 시작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작게라도 하나 올려보셨으면 합니다. 비가 셀 수도 있습니다.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손에 남는 감각이 생기고 다음 선택이 쉬워집니다. 결국 삶이라는 건 머리로 설계하는 시간보다 몸으로 겪는 시간이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하나쯤 떠오르시죠? 그때 그냥 해볼 걸이라는 생각. 오늘이 그걸 바꾸는 시작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준비된 다음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준비되는 쪽으로 한 걸음만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